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는 상속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상속세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을까 하는 건데요. 크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아까도 보셨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상속세율을 30%를 인하한다거나 아니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정해진 거는 없다고 아직 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는 세율 인하고 하나는 뭐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첫 번째 세율 인하는 지금 현재 뭐 여러 나라들의 상속세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 세율을 내보면 최고 세율이 26%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단순히 3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최고 세율만 낮춘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최고 세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최고 세율이 30%라고 우리도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 약간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단순히 최고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최고 세율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이쪽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겠죠. 이 부분들을 늘리게 되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상속하는 모든 재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산세 제도는요. 여기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30억을 상속했을 때 각자 10억씩 상속을 받겠죠.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구조에서는 여기 30억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세금은 10억 4천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 10억 4천을 이 사람들이 나누어서 내거나 혹은 혼자 내거나 요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유산취득세는 똑같이 30억을 물려주고 10억씩 나누어서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30억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받은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30% 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단순히 계산하면 2억 4천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3명이 각자 2억 4천씩 상속세가 과세되면 7억 2천 정도의 상속세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이 유산세 구조에서의 10억 4천보다 유산취득세에서 계산을 하게 된 7억 2천이 상속세는 굉장히 좀 낮아지는 면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억씩 각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개편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게 맞을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폐지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게 되면 상속세에서 걷어들이던 세금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극히 일부만 차지하던 상속세였는데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 세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해에 상속세가 12조 원 가까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절반만 줄인다 하더라도 1년에 6조 원, 7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심화될 건데 저출산 사회가 되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세수는 계속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 이 6조 원, 7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급격히 줄이는 데 대한 대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정부로서도 부담이에요. 이런 부의 재분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장 폐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개편은 필요하죠.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개편은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상속세가 개편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공제 금액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도 봤듯이 일괄공제 5억이 2000년에도 5억이었고요. 현재 2024년도에도 5억이죠. 그동안에 주택 가격은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에도 2000년 당시에 상속세 틀을 만들 때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 정도의 가격은 일괄공제로 정해가지고 과세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세율표도 변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당장 조절하기 어렵다 그러면 과세 표준을 구간을 좀 올려줘야 되겠죠. 지금 뭐 1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아예 뭐 장기적으로 10억 원 이하 뭐 이렇게 구간 자체를 올려주게 되면 여기서 일괄공제 금액에서 올려져 있는 이 공제 금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올려져 있는 이 구간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면세점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을 조정해야 정말 상속 자산이 큰 사람들만 상속세를 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해 가지고 그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 의미는 이미 같이 살면서 재산을 함께 형성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분, 그러니까 명의가 돼 있지 않아도 배우자의 기여분을 세법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삼다 보면. 따라서 경제 공동체로서의 부부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니더라도 상속세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빼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을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한테 만약에 상속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상속세를 낼 거잖아요. 근데 또 한참 있다가 요 같은 재산을 배우자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한테 상속이 되면서 다시 또 과세가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죠. 그럼 같은 재산을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한테 상속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만 과세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물론 현재도 최대 30억까지는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배우자 상속분을 과세로 일단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공제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죠. 그리고 자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30억이란 기준도 꽤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취득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거에는 맞지 않아요. 이 응능부담이라는 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하자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연대납세 의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30억에 과세를 해놓고 세금을 계산해놓고 여기서 계산된 세금을 상속인 누가 내도 상관없거든요. 이것도 사실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서 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득세로 언젠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본이득세라는 건 뭐냐면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만 이전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해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득이 생겼다고 보고 그때 가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창업자가 사망을 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절반을 내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분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은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바뀌게 되면 굉장한 우량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이 돼버린다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창업주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으니까요. 이런 지분을 팔거나 아니면 물납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겠죠, 당장.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 회사를 팔게 되면
그때는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본이득세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속세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편 방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7월 말 8월 초에 나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뭐 구체적인 거는 지켜봐야 되겠죠.